네, 시청자 여러분,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주신 분들 휴일에도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나와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기간에도 자비란 없다. 이 정치검찰들의 이 만행은 추석 기간에 네. 자비롭게 대하면 안 됩니다. 아주 반드시 박살나겠다는 네. 추석 밥상에 많이들 올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때 뵈서 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이제 우리 음원은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그 휴일에 제가 이제 예전에 방송 많이 할 때는 네. 그 방송사 스태프들이 그 평일에 일 많이 하니까 휴일에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휴일에로 나오는 걸 좋아하더라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또 휴일에 가면 또 뭐 이런저런 또 명절 스트레스를 받아야 맞아요. 되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나와버리자. 예. 그래서 나는 휴일에 쉬고 싶은데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저 휴일에도 방송하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아, 진짜 뭐 돈을 그또 몰아서 녹음하는 것보다는 나와서 하는 것도 좋죠. 예, 우리 저 김종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종국입니다.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오늘 그 추석이긴 하지만은 뭐 모든 걸 잊고 그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 가지는 그 추석이어야 하는데 올해는 또 정치 이야기가 아주 무궁무진하게 밥상 위에 또 올라올 시즌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또 우리 저 법률가도 계시고 또 정치학 박사도 계시고 또 현장에서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맹렬하게 싸우는 시민운동가도 계시고 오늘 여러분 1시간 동안 우리 스픽스가 제공하는 왁자지껄 열심히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죠? 예? 기분 좋습니다. 야 좋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던. 예. 오, 맞습니다. 예. 맞고요. 예. 김은민 이사장님 네. 아주 기분 좋고요. 기분 좋습니다. 아유, 전 사실은 그 월요일 밤이었죠. 아 화요일 밤이었죠. 그렇죠. 화요일 네. 밤에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발부되면 어떡하나.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법률가가 아닌 분들한테 연락하면은 이거 뭐 결국 발부되지 않겠어? 맞아요. 그런데 이 네. 법률가 분들한테 하면은 이걸 판사가 억지로 발부를 한다면은 그 판사는 정치인이지 법률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법률가적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기각할 것이다. 그 법률가들은 다 그렇게 보고 결국 법률가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법원을 막 엄청 공격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그치. 지금 네. 무슨 뭐 유권 무죄냐, 뭐 권한이 있고 당 대표라서 풀어준 거냐. 네. 전 진짜 말도 안 되고요. 개딸 타령도 해요. 개딸에 굴복했다. 공당의 논평이 될 수가 없어요. 돼서도 안 되고요. 굉장히 수세에 몰렸구나.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결정문에 엑기스는요. 네. 검찰이 그렇게 자신했던 한동훈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치면서 심지어 이재명 대표를 자범에 비유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단식하는 걸 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물음표가 쳐진다는 겁니다. 법원이 봤을 때 직접 증거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봐라 백현동 직접 증거 부족해 라고 얘기했고요. 쌍방울 연결고리는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예요. 네. 유일한 연결고리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요. 예. 막 말을 바꿨죠. 네. 그럼 법원도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재명 대표 뭐 무관해요. 근데 엄청 진술 압박을 해서 바뀌었다는 그 두 가지 상치되는 질문이 지금 그 진술이 있는 겁니다. 네네. 법원은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앞에 처음에 초기에 이재명과 무관하다고 했던 그거 믿기 어렵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 임의성에 기반해서 진술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한 거는요. 자발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기해서 본인의 진심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법적으로. 이거는요. 공소유지가 안 될 겁니다. 법원이 이 과정을 변제한다면요. 공소유지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1차적으로 봤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영장 단계에서. 영장 전담부가. 근데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을 싹 가리고 판사를 공격한다? 국민의힘 워낙에 율사 출신들이 많으니까요. 한마디로 좀 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만 더.
그 안동훈이가 네. 뭐 범죄가 소명됐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가면 엎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사가 얘기했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죄가 상당 부분 성립한다고 본 거예요. 이 위증 교사 혐의는 일단 요지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뭐 검사 사칭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거 그건 팩트예요. 네네. 그 이후에 이 선거 국면에서 나 그 당시에 이게 누명을 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누명 썼다는 게 거짓말이다.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해서 기소를 해요. 무죄를 받습니다. 그 무죄를 받는 데 그게 있어서 2018년이에요. 맞습니다. 예. 무죄를 받는 데 있어서 좀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인 증언을 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이 국민의힘의 소속이었던 돌아가셨는데요. 지금은 거기에 보좌진이 그 당시에 우리 내부에서 그다음 KBS PD도 같이 고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KBS PD에 대해서는 조금 고소 취하를 해주면서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라는 좀 내부 논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무죄를 받게 되는데 일단 검찰은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통화했다는 녹취를 이제 제출을 했다라고 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언론에 나온 그 워딩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증 교사라는 건요. 위증죄랑 똑같아요. 법정형은 똑같이 받고요.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라고 했던 거고 위증이라는 법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직접 워딩이라는 거,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 재판을, 특히 형사재판 준비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떤 문답이 있는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기록이 현출되는 과정이라서 그렇지. 나머지 증인은 우리가 유일한 사람들을 불러서 다 이제 좀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평가의 여지가 좀 남았다고 봐요. 그리고 소명이란 건 증명이랑 달라서 조국 전 장관도 올렸던데 증명은 아주 심증이 굳어질 정도로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명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그리고 영장실질 단계에서는 소명만으로 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증명이 아니에요. 증명이라고 자꾸 몰아가는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서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는 뭐 이미 스픽스에서 한동훈은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그래 최소한의 우리가 또 양식은 있다 뭐 한동훈 씨라고 하겠습니다. 장관 말고 저 장관이라고 하면 장관이니까 장과. 예. 장과로 합시다. 아니 장관의 자격을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같이 토론하는 신인규 변호사라든지 보수 쪽 변호사들도 정치적 중립을 이렇게 헌법과 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의 의무, 그다음에 성실 품위적 의무를 모두 어기고 국민의힘의 앞잡이, 정치검찰의 앞잡이에 대해서 매일처럼 제1야당과 이재명과 송영길을 음해하고 모욕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유죄 추정을 하고 그다음 피의사실을 공표를 남발하는 것은 이미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라고 다들 그 보수 쪽 패널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장유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잡범으로 오고 자해로 몰고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으면 영장이 기각될 거다. 뭐 그런 취지로 말했잖아요. 그 영장 기각될 죄 없다고 본인 말이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뭐 그럴 리는 없는 사람들이지만 근데 최소한 양식 있으면 예를 들면 노코멘트 하겠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몰아치다가 잘못돼가지고. 근데 또 어떻게 이 엄청난 그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을 야기하고 정치 검찰의 난동을 피워놓고 기자들 물어보니까 웃습니다. 잘 보시면요. 웃음까지 뛰어가면서 그 영장이 이렇게 기각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정신승리한 거죠.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잡범들이나 자해범들 우리가 영장 청구했는데 가끔 법원에서 기각되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면서 기자들 쳐다보면서 이렇게 씩 웃습니다. 저는 그 단식할 때 잡범이 자해범인이 와서 밥 먹어라 해먹방해라는 게 이게 윤석열 한동훈 이 세력들이 그렇게 한 건데 국민의힘은 정말 사이코패스들 하는 짓을 그 일배보다 더한 짓을 제1야당 대표가 했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 핵심에 한동훈이가 있다. 정말 기가 막히다. 이번 추석 밥상에 한동훈이는 이재명 대표를 구식해서 올리고 그 다음날 바로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압수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 올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예 작전을 딱 짰잖아요. 구속시키고 봐라. 현 대표 그다음에 전 대표도 범죄자고 악마고 고로 민당은 범죄 소굴하고 딱 이 밥상 올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밥상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네, 올라가요. 너무너무 무리하고 그렇죠. 나쁜 이 됐구나라고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되던 날 새벽에 맞아요. 송영길 전 대표 예, 예.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적어도 영장은 그 전날에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25일에 받았다는 네, 이미 거 받아놨습니다. 같더라고요. 네, 압수수색 영장을. 예. 날짜를 조율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장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주거지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로 네. 나오고 길게 잡으면 한 보름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기를 조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예. 있는 아,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추석 밥상에 이재명, 송영길 묶어서 이 민주당을 이 저 범법 집단으로 만들어서 이제 결국에는 추석 때 민주당에 대한 민심을 악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 때 덕좀 보려고 했던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사님? 예, 이거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동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원석, 이 두 사람이 임명한 특수부 검사들이 소위 거의 727일 동안 탁탁 턴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사악한데 멍청해요. 727일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더니 법원에서 아닌데 이거 소명도 안 되고 다툼 여지가 많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376회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올 건 다 가져온 거예요. 시험 보는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책 갖다 놓고 지금 푸는 거랑 마찬가지 보고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근데 이 의도는 뭐였냐 제가 볼 땐 야당 지도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자리 내려오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인권을 유린하고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고 국민을 둘러 쫙쫙 해서 갈등을 유도한 다음에 네. 본인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다시 법원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냐? 이 대표에 대한 결정 내용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 달인가요? 그 대장동하고 FC 성남 얘기했을 때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영장 발부 안 했잖아요. 그 이재명 당대표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한 입으로 두 말 많이 했어요. 계속했어요, 계속. 네. 계속 했는데 일개 장관에서 일국의 장관으로 스스로를 점프시킨 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가 사표 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상식적인 네. 거예요. 정치적 책임을 져. 아유, 그 입방정 정말. 예. 아니 근데 그 오늘 뭐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결과도 결과지만은 이 결과를 불렀던 체포동의안 가결. 예. 야, 이거 보니까 오늘 김정호 의원이라고 그 김해에 예. 김정호 의원이 폭로를 한 내용이 있어요. 요게 저 다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라. 그랬더니 박광훈이 거부했다는 거야, 원내대표.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부결 당론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고민정 최고위원이고. 자, 근데 이렇게 다수 의원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가 거부를 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가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러나라고 막 그 의원들이 압박했더니 한동안 안 물러나더래. 그러니까 뭐 그 의원들이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흔들 것 같으니까 겁먹었는지 그냥 사퇴를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뭐 이 저 쿠데타 세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한 4, 50명 정도. 근데 이제 확신범은 한 20명 정도 내외인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그 한 30명, 20, 30명 정도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체제하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내용을 목줄을 쥐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들 판단은 확실한 20명의 표가 있고 그다음에 20명 정도를 공천권으로 얘기하면 이게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건 다 추정입니다만 그래서 박광훈 원내대표에게 얘기를 했겠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소위 협상을 해서 그만큼 받아오자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박광훈이 찾아갔는데 이재명 대표를 병원으로. 그날만 한 게 아니에요. 김종인 의원 얘기하면 전전날과 전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그래요? 약간 그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그럼 전전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작전이 합의가 됐고 그 다음날 박광훈 원내대표가 병원안을 가서 그 실행을 했었겠죠. 실행을 했었고 그 실행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충분히 당신이 얘기한 것만큼 나는 어떤 특정한 계파에 쌓이지 않고 원칙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공정하게 하는 하겠다. 거죠. 공정하게. 이거 갖고 오니까 박광훈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이 사람들과 중간에 딜을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후에 비대위 체제든 뭔 체제든 정치적인 어떤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무너져 버리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저는 그것이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이렇게 사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김정호 의원의 폭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좀 조합을 맞춰봐야 되겠습니다만 작전은 이미 작년 2월에 한번 했던 거죠. 근데 그 작전을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소위 예를 들면 기권표, 무효표가 발생하면서부터 작전 자체가 명확하게 안 된 거죠. 도상훈련이 끝났고 이번에는 도상훈련 플러스 협상안이 들어간 거죠. 그 협상안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은 박강원 원내대표였었고 네. 근데 문제는 실패했고 실패한 다음에 다시 또 법원에서 2차로 또 실패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작전 자체가 확실히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태도를 보게 되면 네. 의기양양했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수고 기득권 언론만 보면은 이런 착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판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이랬거든요. 그 한나라당과 민주당 당시에 주주들이 보수 언론만 보면은 진짜 자기들이 판짜면 다 될 것 같이 느꼈다가 그렇게 실행에 옮겼다가 아주 그 빙get을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에 크게 맥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민정책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친문 일부 의원 또는 586 중진 일부 의원들 부결은 했는데 부결 당론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그 가결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중에 당론으로 부결인데 가결시킨 사람이 한 30명 발견되면 혹시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인원이 정확히 모르니까 한 30만 안팎? 나중에 그렇게 되면 제명이나 출당이 이게 놓이잖아요. 축출에. 그러니까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서도 안 된다라는 지금 변명을 하잖아요. 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못 됐죠. 근데 제일 나쁜 사람은 가결 뒤에서 주도한 자들이죠. 그리고 실제 가결을 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그룹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중에 조금 더 나쁜 그룹을 꼽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검찰 타도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에 맞서서 뭐 회개하는 사람하고도 손도 잡고 가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가결도 했고 부결 당론도 반대했고 가결도 주도를 했는데 작전 짰는데 지금 가결시킨 걸로 추정된 명단 돌잖아요. 수십 개 버전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X86 정치인 뭐 맞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이 추정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결했다도는 명단에 보면 실제 부결한 사람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나 제가 호소를 드리는데 부결한 사람들까지 막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동주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부결을 막 앞장서 소소했는데 누구? 이동주 의원님. 이동주 의원. 근데 가결자로 돌아 계속. 얼마나 억울하면 그 문파라는 이름으로 그 윤석열 찍고 이재명 악마하는 사람들이 이동주를 또 가결파라고 딱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고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으니까 여러분 아무튼 명단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명단 도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그렇죠. 그럼 빼 국민들은.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경쟁자들이나 약간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들이 살짝 넣어서 또 뿌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지. 그걸 예. 지적하는 거고. 예. 아니 당연히 주권자가 자기 당 지역구 의원한테 심지어는 민주당 지자가 아니고 그 사람 그 당원이 아니어도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지역 주민. 이건 희대의 야당 탄압 사건인데 나는 사실 민주당 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옆에 너무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입장이 뭐냐. 근데 지금 10며칠째 있잖아요. 제가 요즘 의원들 페이스북 들어보는 게 저도 습관이 돼 있는데 입장이 아무 입장도 없어요. 그렇지. 정치검찰 규탄글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지고 돌고 있는데도 아무런 해명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부인도 시인도 안 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그 가결 명단에 없는데 핵심의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더 얄밉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민주혁신의 입장이 저는 아주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1. 부결했는데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하자. 1. 두 번째. 친문 중진들과 586 중진들 답하세요. 우리 끝까지 물을 겁니다. 여러분 X86들 이름 없어요. 어떻게 보니까 그 도는 명단 보니까 X86들 많거든요. 평소에 그 이재명 소년공 출신이고 국졸 출신이다 이러면서 비아냥대고 그랬던 X86 정치인들 왜 빼놓습니까? 왜 그 친구들을 왜 빼요? 그 친구들이 사실상 계속 그 주도를 했었고 지난번에도 가결표 던졌고 이번에도 가결표
던졌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2월 달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 일부 중진과 386 그룹들이 이런 정치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이게 무슨 뭐 요번 사건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민주당 내부에서 자기의 권력들을 장악하는 방식들이 대부분 이래 왔었어요. 그렇지, 실제로. 그렇지. 그리고 이런 작전들을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리스크 부분과 결합시키면서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건데 방식이 왜 제일 나쁘냐면 차도살인을 한 거예요. 남의 칼을 빌려서. 그러니까 검찰의 손을 빌려가지고 자당의 당 대표와 지도부를 갖다가 타도살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장 내용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영장 발부가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먼저 그렇지.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읽어봐도 체포 동의안 내용 자체가 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걸 가결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도는 예. 체포 동의안에 의도 있는 게 아니라 내년 4월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올해 내에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공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들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매우 안 좋은 거죠. 예. 네. 이건 진짜 제가 볼 때는 정당인으로서 특히 민주당의 민주당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실은 친문 다수나 586 다수는 범친명이 됐거나 아니면 친문 친명 함께 가야 된다고 정치검찰 정권에 맞서서 부결을 주도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진급 있잖아요. 친문에서도 일부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소수고. 근데 중진급. 586에서도 소수예요. 저희 보니까 다수는 부결했고 정치검찰 싸워야 된다 입장이 세요. 근데 소수인데 또 이 사람들 빼면 중진급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을 인정 안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그거 싫은 거야. 근데 인간적으로 싫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다 우리 호불호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지들이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검찰에 죽인 걸 봤고 그렇지.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장관도 벌써 3명이 구속됐거든요. 3명의 구속장이 그렇지. 기각됐고 이건 이재명 죽이기 전에 문재인 죽이기도 동시에 자행되고 있다면 최소한 이랬어야 돼. 난 솔직히 이재명 체제 문제 있고 이재명들 마음에 안 들지만 문재인 죽이고 이재명 죽이는 이 정치검찰 행태는 먼저 우리가 박살낸 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뭐 선의격리 했다 했으면 그러고 입장 내서 부결했으면요 용자될 뻔했어요.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천하의 DJ 때도 여러분 정대철 전 의원이라고 그분이 DJ한테 계속 도전장을 했어요. 그렇지. 그때 DJ의 지도력이 압도적일 때도 그 사람이. 근데 뭐냐면 그분은 대신에 군사독재 정권의 포갑에는 맞서 싸우면서 그렇지. 민주당의 당권 경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DJ를 위해서 일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당인의 자세지. 당연히 자세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586 중진들, 친문 중진들에게 묻자는 겁니다. 끝까지. 예. 지금 추석 당하니까 막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길거리에. 가서 그냥 정중하게 왜 답을 안 하세요? 지금 이 사람들 특징이 답을 안 해요. 페이스북에도 글이 없어요. 보좌관도 말을 안 해줘요. 본인도 말 안 해. 그건 너무 비겁하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정치할 바에는 정치 그만하시라고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너무 물어보십시오. 무책임하다. 특히 X86 학생운동을 말하자면은 간판 삼는 이런 정치인들한테는 다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십시오. 진짜. 목사님 X가 어떤 의미이시죠? 저도 처음 듣는 X86의 말이에요. X. 아니 왜냐면 10년에 한 번씩 욕을 아, 말씀하시죠. 3년 10년에 한 번씩 486, 486, 586, 686 네. 이래잖아요. 저는 앞에 이제 욕.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욕을 하고 싶은데 X86을 정작게 그래서 추석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지. 아니 세대. 어디들 보면 다 X86이라고 예, 하잖아요. X86이란 예. 말도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완벽한 이재명의 시간이 됐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품격 없이 나 부결표, 나 가결표 던진 놈들 누구야? 이러진 않을 테고. 근데 아마 이 10월 11일에 있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지금 진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민주당이. 예? 근데 아주 크게 이길 경우에는 바로 한동훈 탄핵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한동훈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아무 일도 못하게 묶어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직무집행이 딱 정지가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안에 이제 네.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결정을 내게 돼 있는데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고 훈시 규정이어가지고 더 길어질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그래 한동훈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이 결정이 그럼 총선에 임박해서 나와서 또 한동훈이 오히려 기각되면 왜냐면 이상민 장관도 기각은 됐잖아요. 이게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그래요. 보통은 이제 공무원을 탄핵할 때 요건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규정은 돼 있는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그 헌법재판소가 딱 내린 그 굳어진 그 기준은 중대한이라는 요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네네. 중대한 예. 헌법 위반과 법률의 위반.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허들을 못 넘는다라고 하면은 더 명분을 한동훈에게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물론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 뭐 또 게다가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뭐 성의 있게 국회 나가가지고 아니 현재 그러지 나가가지고 않겠죠. 예, 예.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시켜달라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다시 돌아온다는 전제 속에 총선 국면에서 까불지 못하게 검찰력 동원해가지고 까불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 또 만약에 헌재로 넘어가서 이제 탄핵 심판을 한단 말이죠. 못 그만두잖아요. 법무부 장관 못 그만두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징계 네. 재판이나 수사받은 만들 못 그만두니까. 네, 못 그만두니까. 직무만 정지된 상태를 네. 유지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10월 말 11월 초쯤에 한동훈 그냥 탄핵시켜버리고 총선 국면까지 움직이지 아, 못하게. 근데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지금 요구한 게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과랑 그다음 법무부 장관의 네. 파면을 네.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시점은 오히려 특검이랑 맞물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연말. 그러니까 11월 달에 특검, 이게 쌍특검이 들어가잖아요. 아마 거부권 행사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시점에 그냥 그때 때린다 보는 거니까 그냥 지금은 제가 볼 때 대통령과 한동훈을 계속 몰아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게 한 다음에 특검이라는 문제가 11월에 딱 가동이 됐는데 거부권 행사하면 제가 볼 때 그때 그러면 11월 말이나 12월쯤에 탄핵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총선 영향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명분을 분명히 줘야 되고 저들이 왜 부도덕한가 이런 부분을 갖다 명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분노는 분명히 알겠는데 네. 우리의 분노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시점을 좀 잘 판단을 해서 그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카드 같은 경우. 근데 이제 한동훈이가 사실은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합법적인 최종 그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뭐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사한테다가 야 이거 수사해야지. 야 저거 붙잡아 와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한동훈이가 하는 일인데 한동훈을 쫙 이렇게 홀딩을 시켜 놓는다면은 이 선거 때 공작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검찰 무서워가지고 뭐 그냥 바람을 품마시고 수조에 있는 물 품마시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공천국명과 관련해서 불이익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있고 여러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은. 근데 단지 딱 약간 좀 고민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를 지면 김기현 체제를 바꿀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바꿀 때 한동훈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문제가 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서로 셈법과 계산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10월 12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제 그 여당이 크게 진다고 했을 경우에 그건 당연히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윤석열은 당연히 자기 책임인데도 그러면 이제 당에 있는 사람들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시점에 무기명 비밀 투표인 한동훈 탄핵안을 슬쩍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게 된다면은 저는 한 200표가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은근히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아니 실제로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어떤 실망, 피곤함, 당연히. 그다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여러분 다시 한 말씀 조선제일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듣기에 따라서는 말 잘하는 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선 최악 싸가지, 조선 최악 사이코패스형 법무장관 이렇게 차례 표현하고 말 조선 최악 깐족깐족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 안팎에도 피곤함이 있대요. 저 사람 너무 나대고 그다음에 중도층들이 보기에 너무 까불고 그다음에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보면 정말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책 주임 조항이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 군데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엄격해요. 예. 기준은. 그리고 그건 정책 주임은 독재 정권으로부터 중립을 너를 보장해주되 너도 절대 정책 주임에 의해서 그럼. 함부로 선거운동하거나 특정 정파 도와주지 말라고 여러 군데 써져 있거든요. 당장 저기 체포동의안 그 요청을 할 때 예. 얼마나 많은 피의 사실 공개를 그러니까요. 너무 심했어요. 그다음 너무. 방금 이 기각된 다음에도 제가 없다는 거 아니라 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법에 보면 계속 헌법이 제일 중요한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요 불속 기소 원칙인데 법무장관 스스로가 계속 유죄 추정 남발하고 뭐 유죄 추정 정도가 아니죠. 뭐 천하 뭐 이 세상에서 뭐 한동훈 말만 들으면 이재명이가 무슨 최악이야 아니 악마야 악마. 그 사람 아예 그렇고 떠들고 다니는데 법무장관이잖아. 그다음에 역대 모든 정권의 법무장관은 검경의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지이기 때문에. 모든 국무위원들 중에서 가장 신중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입니다. 뭐 노코멘트 한다거나 아니면 맞아요. 수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겠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그러면 기자들도 맞아 법무장관한테 계속
묻는 건 문제가 있자고 안 묻는 거거든요. 또 제가 견해를 표명하면은 일선 수사진에게 영향을 미칠 수 당연히 있으니 그럴 아니 수 그런 있죠. 이야기 너무 많이 들고 그렇지. 있었잖아요. 하나만한 말들 많이 하지. 검사는요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네. 자기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만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지. 매우 중대한 사안인 거죠, 이거. 진짜. 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저희는 뭐 이제 추석 후에 제 민생경제연구소도 나서서 이제 한동훈 그동안 정책 중립 위반한 거, 공모 위반한 거 다 모아가지고 또 국회 모욕죄, 국회 모독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아니 국회의장이 몇 번을 말리는데도 의원들한테 내 말 들어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장이 좀 제대로 말렸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의장이 제대로 안 말리는 요 분인데. 앞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한 20-30명 돈 받았을 거라고. 네. 와, 있잖아. 이게 그것도 있고 진짜 이번에 네. 체포동의안 연설을 할 때는 김진표가 자꾸 말리니까 그리고 막 야유도 하니까 여러분들 내 말 안 들으실 겁니까? 내 말을 듣고 판단해야지 내 말도 안 듣고 판단하려고 일장 훈계를 해버려요. 보통은 동의안 설명은 짧게 요약할 뿐만 아니라 그게 많이 막힌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지적을 하면 그러면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하고 바로 한데 걔는 중간에 훈계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여러분 내 말 들어 이거잖아. 내 말 듣고 판단해 이놈들아. 근데 뭐 저도 강서구청 선거를 보고 그때 작당 때 시민사회에서는 또 고발을 많이 할 겁니다. 한동 이미 고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 카드는 그때 하려면 지금 바로 추진 안 해도 된다. 자, 지금은 뭐 너무 이르고 네. 그 시점을 보고 정치적으로 이제 판단할 네. 시점에서 해야 될 텐데 아마 한동훈 없는 대한민국 정치와 한동훈이 있는 정치는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한동훈 때문에 지금 이원석이 욕을 안 얻어먹고 있는데 오히려. 이원석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이것도 그랬죠. 전부 이게 지들이 수사팀 다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맞아요, 사건이 맞아요. 예를 들면 이상하게 돌아간 건데요. 그다음에 또 국민한테도 예를 들면 협박해요. 국민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비겁합니다. 웃긴 거죠. 네. 아니 국민들이 바보예요? 뭘 차분하게 생각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주권자가 월급 줘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검찰청장 작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국민들은 또 조용히 좀 계세요. 있다고 얘기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이원석이나 그 누가 임명한 거예요? 뭐. 윤모라고, 예, 아, 윤모라고. 결국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이나 이재명 대표도 직접 선출했잖아요. 그다음에 직전 대선에서 정말 24만 표로 역사상 가장 삭패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민심을 훨씬 많이 대변하고 있고 민주주의 원리로도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지. 원래 여러분 근대 신혁명 역사 보면 왕이나 행정부가 너무 함부로 하니까 목을 친 다음에 입법부가 견제하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재형법정주의, 조세법정주의, 뭐 무죄추정 다 생긴 거거든요. 원리 자체가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감시 견제하는 거예요. 먼저. 근데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는 지들이 선출도 안 됐는데 지들이 대빵이야. 우리 말 다 들어야 돼. 지들이 입법부도 사법부도 통제를 해야 돼. 국민들 통제. 근데 저는 이번에 이원석이가 참 불쌍한 게 인사권도 그동안 제대로 행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분석이 나와요. 그렇군요. 최근에 인사 중에 대검 차장 인사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대검 차장이 없었어? 아마 장희 변호사님도 약간 없었어요? 없었어요. 진짜네. 이원석이가 여러 번 제청을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대검 차장이 발령이 났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원석이는 대검 차장도 없이 1년을 넘게 그냥 지가 추천 분명했을 거 아니에요. 지 측근들 아웃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존재감 드러내는 이번 한마디 한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난번 얼마 전에 그 검찰 인사가 있었잖아요. 네. 검찰 인사 때 분명히 이제 대검으로부터 너 뭐 영전할 것이다, 승진할 것이다 연락을 받았는데 딱 보고 내 이름이 없네. 네. 그런 사람이 몇 사람 그래서 있었어요. 여러 명 옷 벗었다고 여러 명 기사도, 있다고 예. 추정됩니다. 이원석이 추천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웃되고 윤석열 한동훈 직계들만 네. 승진해서 지금 옷 벗은 검사만 줄 잡아 40명 안팎? 굉장히 많이 지금 어떤 검사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쫓겨나듯이 나가야 되냐라는 글까지 썼거든요. 예. 그건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학명으로 보여요. 그렇죠. 예. 옛날 저중동이었으면 막 난리 피웠을 텐데 그렇지. 기사는 안 나대. 네. 그 정도 그림이야. 난리 났었죠. 뭐 항의성, 문재인에 대한 항의, 항명, 사표 누구 이랬을 때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데 실제 요즘 검사들 분위기는 이승만 정도는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 흔들릴 것이고요. 경랑 속으로. 또 지금 이 검사들도 검찰 인사도 이 맞아요. 특수부 예. 중에서도 이제 윤석열과 가까운 인사들 중에서도
좀 더 코어인 사람들만 잘 나가고 나머지는 다 이제 흑살이 껍데기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들도 지금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저는 제 주변에 정말 검찰 고위직을 지내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대단히 보수적이고 또 보수 정부에서 역할도 하셨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토를 하는 거예요. 왜 검찰 조직을 망가뜨릴 거라는 게 그분의 우려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풍경이 펼쳐지는구나. 본인의 마음대로 너무나 잘 아는 조직인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문재인 때 그 뭐 친문 검사들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펼쳐지는 광경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검찰 최고위직에 있었다고 볼 만한 분이고 보수 정부 때 잘 나갔고 이재명을 그 벌레로 보는 그런 그 검사장 출신 인사가 있는데 네. 그분이 요즘 하는 말이 있어요. 윤석열 때문에 검찰은 이제 문 닫을 날만 예. 남았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예. 게 그 검찰 기류입니다. 예. 전현직 검찰 뭐 저도 만나보면 네. 검찰 전체가 완전히 국민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국민들이 싫어하는 집단들이 있었잖아요. 네. 군부. 이제 안타깝지만 왜냐면 뭐 군부 독재도 있었고 국정원도 그래서 있었고. 육사 출신들도 사실 죄가 없는데 하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 육사 출신들이 막 강주심 학살을 오니까 육사 싫어했었고 그다음에 뭐 한때는 요즘 좀 더 의사 집단의 이기주의 좀 막 싫어했고 의사 선생님 좀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정세 보면 그렇게 공적이 되는 집단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지금은 압도적으로 검찰 맞아요. 집단이에요. 검사가 뭔 말해도 믿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착한 검사여도 안 믿어. 일단 검사하면 하는 뜻이야.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은 지금 죽을 만 검사라는 말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의 냉소, 불신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오냐면요. 제가 법률신문에서 저연차 검사들이 엄청 러쉬로 탈출 러쉬라는 표현을 쓸 요즘 정도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말 검사라는 프라이드로 그렇죠. 급여가 좀 적어도 그리고 정관으로 나중에 보상받는다는 그 신념으로 버티고 어쨌든 승진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정관예우라는 것도 이제 예전만 못하지. 그렇지. 그리고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신념, 애정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짚어주신 대로 국민 신뢰를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저연차 검사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예, 전문지인 법률신문에서. 그렇군요. 제 생각에도 기소권 외에는 가질 수 있는 게 앞으로 없을 거예요. 네. 자초하고 수사를 있죠. 시켜놨더니 진짜 사냥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했더니 권력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자들에게 계속 수사권을 주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저런 어떤 독재적인 권력자를 만나게 되면 검사가 그런 일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뺏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안다면 당연히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검사 그렇지. 시험 보는 사람들. 그렇지. 그러면 똑똑하죠. 나 나중에 한 40, 50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그래서 같은데 이제 빨리 너 요즘 나가는 뭐야? 거죠. 이러겠죠. 이제 기소관 그렇죠. 검찰 이름도 검사 이름도 지금 국민들 정서는 기소관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름도. 이제 할리우드 영화 보면 미국 검사들은 보면 경찰이나 FBI가 다 주도한 다음에 구속할지 말지, 그다음 기소할지 말지 할 때 나타나요. 플리바게닝 정도 그러잖아요. 하고. 플리바게닝 좀 하고 심지어는 경찰이 그 잡아오면 딴지 많이 걸어. 그래갖고 막 풀어줘. 그러면 그 이제 분노한 주인공이 검사가 풀어줬다. 직접 움직이 나서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주요 플러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검사가 주도를 못하는 게 딱 되어 있거든요. 물론 심지어 연방검사도 미국 국민들은 투표로 뽑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특정 권력의 독주를 막고 다 고만고만하게 만들어서 상호 감시견지 서로 심하게 하고 필요하면 법원 그 검사장에도 누구든 우리 국민이 직접 뽑아버리고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야,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 내부도 이렇게 맞아요. 더 이상 봐줄 수는 없겠다. 우리가 따까리냐, 네, 윤석열이 네. 따까리냐. 분명히 나올 이렇게 거예요. 나와버리면은 네. 이제 진짜 뭐 앞으로 김건희의 운명을 그들도 장담 장담할 못할 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진짜 방어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거대한 공권력이 전반적으로 이거 보셨지만은 70명의 검사가 들러붙어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한 명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한 명의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게 되면 저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권 유린들이 단행될 수밖에 없는 거라면 네. 이걸 막아주는 게 민주주의 사회인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측면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또 확인한 중대 사건. 이게 왜 떨어져요? 중요한 얘기하고 좋은 계셔서 얘기인데, 떨어지는 정치검찰에 퇴출하자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하게 했습니다.
검사만 7, 80명이 동원됐고요. 네. 한 검사실의 수사관이 보통 2~3명씩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광역지검에 예. 60명 정도 검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광역지검급이 경찰이 동원됐다는 수사해서 간 기록까지 하니까요. 실제 이재명 한 사람을 사냥하기 위해서 동원된 검경과 검사가 500명 안팎일 겁니다. 아이고야. 예. 나중에 다 이거 추산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수사 과정 전부는 나중에 공수처가 다 수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일면 뭐 심혁명 일어나거나 아니면 심혁명 이후에 뭐 정권교체 일어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 제일 먼저 아마 국민들이 다시는 정치검찰의 불법과 만행이 없어야 된다 해서 1호 기억과제로 정치검찰 탈탈 털어라.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이가 저기 보복할 때 정치 보복할 때 주로 썼던 그 칼이 직권남용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 새끼들이야말로 진짜 직권남용으로 이제 굉장히 제대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진짜 사악한데 멍청해요. 진짜 보니까. 예. 최근 상황 보니까. 예. 그래서 똑똑하긴 하지. 홍준표 시장이 니들 1년 반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야. 우리는 2~3달이면 끝냈다. 그렇죠. 그만해 차라리 능력 없지. 그럼 완전히 그 한동훈이를 디스하는 거래요. 그 이제 그쪽에서 참아 못하는 말이 이렇게 1년 반이 뭡니까? 거의 그 10수년 동안 털었는데 이명박 때부터 최소 성남시장, 2년에서 길면 10수년. 예. 그 성남시장 될 때부터 털었는데 나온 게 없으면 이쯤 되면은 접어야죠. 이재명이 잘못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는 게 법 앞에 좀 겸허한 자세 아닌가요? 맞습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갈라치기를 잘 해주는 게 검찰의 몫이기도 해요. 예. 근데 이번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계속 파다 보면 뭐가 목표가 나오겠지. 있으니까요. 네. 목표가 근데 얼마나 있으니까요. 불쌍했냐면 위증교사 갖고 오는 거 보면서 아, 얘들 진짜 그쵸. 불쌍한 애들이다. 수십 년 전 실적으로 넣은 거예요. 백현동 쌍방울 문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증고사 2018년 다 무죄난 사건에 부재 사건으로 들어간 내용을 끄집어내서 이걸 가지고 위증교사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들이대려고 하는 자신이 없었던 거죠. 이게 예. 얘들은 진짜 뭐하는 애들이지? 자신이 없었던 거라고 봐요. 저는. 아니 어죽하면 그 극우 농객 정규재 씨도 이 정치검찰 놈들이 능력도 없이 자신 없으니까 수천 짝의 뭐 서류를 내고 막 프레젠테이션하고 그것보다 자신 없다는 거다. 제가 없다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이 김대중이 되어가고 있다. 맞습니다. 박부자가 되어가고 지금 있습니다. 중도적인 국민들이나 약간 보수적인 국민들 중에도 야 이렇게까지 윤석열 한동훈이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이재명 죄는 없는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이 불쌍하네. 안 됐네. 그러면 이제 DJ나 넬슨 만델라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마 추석 밥상에는 이재명 불쌍하다. 당연히. 이게 안 이제 주류를 됐다. 이룰 겁니다. 네. 저는 울컥했던 게 그 교도관들인가요? 두 네. 분하고 경례하고. 우산하고 오는데 네. 고개를 꾹 숙여서 인사하는 거 보면서 세 사람한테 진짜 그러니까 참 그렇게 탄압을 당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 비를 맞으면서 와서도 악수하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진짜 무르익어 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거죠. 하나의 그런 측면에서. 변곡점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저기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와서 메시지도 예를 들면 저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권 정부는 분노 메시지를 내지 않았는데 오히려 아주 살도 쭉 빠지고 그런 고통 속에서 아마 뭐랄까 약간 정신적 깨달음도 있었던 것으로 느껴질 저도요. 정도로 예. 눈빛이 고요하면서 그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추석 민생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발 좀 정적을 죽이는 전쟁 좀 그만해라 했을 때 그 울림이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쟁으로들 하시는데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정쟁으로 좀 느껴지던데 정쟁. 정쟁. 전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이든 정쟁이든 네. 정적을 제거하는데 올인하지 말고 제발 좀 민생을 챙기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국민 정치하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윤석열이한테 제발 술에서 좀 깨워. 술깨. 옐로 카드 성격도 좀 있어 보이네요. 옐로우 카드. 술겜. 네. 자,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서 이제 잘 분해되지 않는 그런 데서 이제 비롯되는 거예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인데 이걸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네이버 평점 5에서 4.9. 뭐 말도 안 거죠. 뭐 4.9 검증된 상품이 되겠습니다. 음주 후에는 꼭 술겜 한 포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 한 포가 발휘하는데 특히 음주 후 한 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날 숙취가 남았거나 음주 후 한 포 복용하지 못했을 경우 아침에 공복에 한 포 복용하시면 숙취가 말끔히 해소됩니다. 이 숙취가 남지 않았으면 뭐 굳이 안 드셔도 되는데 숙취 남으시는 분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술을 드시는 중에 드시면은
그 갑자기 술이 쫙쫙 들어가는 이제 거예요. 숙취가 또 해소되면서 다시 다시 리셋돼가지고 리셋되면서 더 많이 마시죠. 더 많이 마실 수가 이거 있어요. 두 포를 마시면 되지 않을까요? 두 포를? 김종욱 박사님하고 정기환 대표님하고 앉은 거라고 임세현 소장은 이걸로 임상 실험을 여러 차례 변희 대표까지 여러 차례 스픽스에 주당들이에요. 스픽스 광고기 때문에 예. 임상 실험 제가 했습니다. 어.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예. 이건 드셔야 됩니다. 실험의 결과. 예, 실험 이게 저- 숱한 실험 결과 가장 성과가 좋았다. 일단 이거 다음 날 생활이 돼요. 아, 생활이 생활이 가능하다. 됩니다. 사고도 가능하다. 네. 무주 네. 불사들인데 그 저처럼 이렇게 무주 불사들 예. 술 안 마시는 아. 사람들은 이것도 좋아. 예. 왜냐하면은 피곤함이 그런 예. 성분이 사라져. 기본적으로 피로 회복하고 예. 그 생활력 증진이 돼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술 안 드시는 분에게도 전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요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검색하시거나 031-323-2559에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031-323-2559로 전화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음은 주디니스 디퓨저. 네, 근데 이 가격이 정말 엄청나네요. 앞에 보이시죠? 자, 주디니스 디퓨저. 이거 저 29,900원인데 9,900원에 지금 팔고 있어요. 굉장히. 근데 세상에 2만 원을 떼버렸네? 예, 여러분. 엄청난 세일입니다. 자, 스픽스몰 단독 기획입니다. 1급 조향사 레시피 500ml인데요. 대용량 플러스 유리병 세트 플러스 더스트백 해가지고 네, 여러분 방향제인데 이거 저 스픽스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아침에 들어봤더니 믿지는 거라고. 팔면 믿지는 거. 그렇지. 너무 좀 이제 너무 합리적 많이 사지 가격에 마세요. 이러면 안 되겠지. 많이 사주세요. 많이 사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사주시면 음. 방향제로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장윤미 변호사님은 스픽스 광고 나오잖아요. 어찌나 진실을 보이던지. 제가 광고가 진심을 아니라. 담아서 예. 근데 저 장윤미 변호사님 칭찬 하나 할게요. 저희 영장 발부된 날, 아니 재판한 날 긴급 이재명 끝판 대표? 토론 이재명 대표. 긴급 끝판 토론 있었거든요. 네. 정기환 대표 임사해보고 임세은, 부승찬, 안진걸, 장윤미 네 분이 이제 패널이었는데 네, 저 봤습니다. 거기서 장윤미 변호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이것은 법률적으로 하면 기각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했는데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2시간 반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장윤미 간 다음에 이제 부승찬, 임세은, 정기환, 안진걸 또 한잔 하셨구나, 또. 아니요. 너무 슬펐고 비도 내리지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완전 이제 이 스픽스 사무실 주변에 헤매면서 여기가 또 강서구청장 선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태우 현수막 보니까 막 열받고 40억 혈세 낭비했는데 거기다 반성 없이 오늘은 그 말까지 했대요. 뭐 내가 40억 낭비하지만 1,000억을 벌어올 테니 나 좀 찍어주세요. 수수료라고 생각이 나는데 40억은 그렇게 만약 횡령은 아니지만 횡령해갖고 뭐 더 많이 갖다 놔도 횡령죄는 인정이 되잖아요. 나중에 갖다 놓는다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제가 기다리면서 기각 전에 장윤미 변호사님 말대로 될 거다. 너무 진짜 큰 힘이 됐어요. 장윤미 변호사 말. 법률가가 아유, 냉정하게 아닙니다. 짚어주니까. 네, 아유. 네. 예, 또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워낙 비상식의 시대니까 맞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이건 명장이 발부가 안 되는 게 맞는데 와, 이 무도한 정부가 예. 뭘 했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상황이니까 안심이 바로 꺾이지 그 직전에 않고. 왁자지껄에서 이은영 소장님은 법률적으로는 기각인데 정치적으로는 발부된다는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은영 소장님이 틀렸다고 이제 사람들이 장난을 하고 장윤미가 맞았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법률적으로야 뭐 진작에 알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장 변호사님이 뭐 아닙니다. 쉽게 예측하셨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워낙에 그런 비슷한 사례들, 비근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늦은 밤에 모 정치인과 민주당 내 그 고위직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구치소로 간다는 거예요. 요거 보니까 요거 저 뭔가 좋은 징조구나라고 나오실 생각이. 거니까 네, 간다. 그렇지. 네. 그래서 뭐 하여간 그렇게 잘 됐는데요. 저는 이 영장 기각으로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 시작됐다고 봅니다. 일단 이 영장 기각이 그 윤석열 몰락의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겠다. 그 이명박 그 집권이 무슨 나비 효과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뭐가 분기점이 됐었나요? 태진아 나비 효과. 태진아? 네. 태진아 씨가 사실은 그 현대건설 사장 부인하고 뭐 뭐가 좀 있어서 바람이 났죠. 그래서 이제 그 현대건설 사장도 그만두고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새 현대건설 사장으로 이명박이가
아, 그 후임자였군요. 그래서부터 이제 이른바 그 셀러리맨 신화가 생겨가지고 뭐 드라마 나오고 유인촌이 거기 나왔었어. 그렇지, 그 그렇지. 맞아요. 역할을 하고 이명박 나중에 또 역할을 유동근도 하고. 나오고 네. 맞아요. 이게 태진아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 기각 나비 효과가 윤석열 몰락을 부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 그렇죠.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인데 그 박사님 그 압승의 기준은 뭐라고 보세요? 이 정도면은 윤석열에게 치명적 타격으로 간다. 제가 볼 때는 15% 이상 15% 이상의 차이로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를 보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5% 왜냐하면 이상. 적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더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네. 지금 AR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가능층이 오긴 하는데 저는 중도층이 응징 투표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 좌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야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인데 중도층이 얼마만큼 응징 투표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중도층 중에서도 야 창피해 이놈의 정부는 나 못 찍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대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15% 이상 차이가 나고 만약에 20%를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부터의 국면은 소위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퇴진과 그 이후에 소위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름 자체가 국민들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그 정도 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 국정감사예요. 예. 국정감사 되면 줄줄 나올 거예요 이제. 최수근 상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 문제, 악재가 그냥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우리 독립 정체성 문제인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문제. 홍 장군님 문제하고 다양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 정부의 무도성 자체가 진짜 무도하고 우리의 근간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는 그때부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순간 이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 자체 국가 정체성 자체가 몰락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들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10월 11일 선거 이후에 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은 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패닉이죠. 왜냐 수도권이 작살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수도권이 뭐냐? 적어도 전체 지역구 표의 절반 정도와 관련해서 수도권 선거에서 이 지역에 나오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남 말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절망적인 거죠. 그럼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윤석열하고 자기 정부랑 싸워야 되는 상태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부랑 그런데 그 내부에서는 아마 공천권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난 암투가 벌어질 건데, 또 최근 나오는 얘기는 40명 정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나오는 게 40명이 나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강남으로 가지. 그럼 이제 또 영남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박살, 영남은 개싸. 공천 이제 싸움. 검사 출신들이 많을 텐데 그 어려서 영감님 소리 들었잖아요. 애기 그래서 때부터. 영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영감님이라 영감남 가는군요. 영감남으로 가는 거예요. 영감, 영강. 네. 국민의힘이 아마 크게 쪼개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김태우 공천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죽이기, 그래서 김기는 사실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아예 죽이기하고 1년 반 동안 야당 대표도 만나지 않은 이런 무도한인데, 영장 기각 사건, 그다음에 김태우가 참패하면 김태우를 또 사면에서 공천을 주도한 건 누가 봐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범 정권을 망치고 국민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망치는 것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이라는 걸 국민의힘 사람 너무 지금 잘 알고 있고 이미 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김태우 박살나, 근데 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남탓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용산 총독부 있는 40명 내려보내, 40~50명. 그래서 또 자기들 자리 위협해? 이러면 쪼개지는 거죠. 국가 민족에서는 그 정당은 쪼개지는 게 굉장히 유익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뭐 저희는 지켜보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그다음에 범민주 세력은 고속도로 게이트, 후쿠시마 오염수 핵배수 반대, 그다음에 박정훈 단장 불법 탄압,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임시정부 죽이기, 독립운동 죽이기, 이게 그다음에 언론장, 이게 지금 5대 이슈거든요. 추석 밥상 지금 아마 오늘 저녁에 친구분들, 소주들 이미 고향 가신 분들은 사실 저도 오늘 점심 저녁 고향 모임 있는데 못 가고 여기 있는데 다 거기서 그 이야기 하고 있을 거예요. 먼저 이재명 기각됐더라, 윤석열, 한동훈 함부로 하더라. 근데 그놈들은 진짜 수사해야 될 고속도로나 박정훈 단장 탄압이나 이런 거는 수사 안 한대. 윤석열 본부장관 비리 진짜 심각하잖아. 주가 조작, 도로 조작, 장고 조작. 사실 제가 다 이번에 후속 고발 다 해놓고 왔는데 그 이야기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추석 전후에서 여론이 더 싸늘해진다 봅니다. 오늘 어제 여론조사도 보니까 지금 부정 여론 뭐 60%또 넘어가고
리얼미터에서 60%가 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윤석열이가 30이냐 40이냐 이 의미 없어요. 네. 어차피 그 부정보다는 낮은 거 아니야. 부정은 똘똘 뭉쳤어요. 훨씬 낮죠. 콘크리트야 콘크리트. 지금 네. 제일 핵심은 뭐냐면 내부 고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부 고발자들이 내부를 못하는 상황인데 저렇게 균열되게 되면 사안 하나하나마다 이제 발설하기 시작하고 나오죠. 나오기 네. 시작해요. 네. 나와서 이게 팩트가 맞아지기 시작하면 이건 그냥 사유잖아요. 사유. 모든 네. 것이 위법 사유잖아요. 그렇죠. 위법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16년도 9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33%였어요. 그때부터 누르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계속 떨어지는데 그 과정이 뭐였냐? 내부자가 다 고발한 거예요. 실제 그렇지. 내용 자체가. 네. 그 다음에 그게 그 당시 자유한국당인가요? 그 당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새누리당이 일부가 나오잖아요. 그게 12월 이런 전국이 그렇죠. 12월 1월 달. 그 나온 사람들이 만든 당이 이제 나중에 저기 뭡니까?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아니 네. 바른정당. 바른정당. 바른정당 전에는 이제 그 가명으로. 근데 바른정당의 핵심들이 지금 윤핵관이에요. 그렇지. 골 때리죠. 그러네요. 가칭이 진짜 그때 건성부. 개혁적 보수신당, 개보신당.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겁니다. 천하의 가벼운 기회주의자들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제일 먼저 도망가고 또 권성동, 장재원 이런 국민들이 인간들. 혁명을 일으키니까 탄핵에 가세했다가 또 윤석열이 될 것 같아 윤석열한테 달라붙고 그래서 변희 대표 그러잖아요. 그 자들이 아마 윤석열이 무너지면 또 제일 먼저 아마 장재원이 국민한테 양심을 전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석열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런 안에서 이런 몰랐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날이 올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그럼 있더라고요. 이제 아마 아들이 가론유다라고 저 댓글을 달지 않을까. 진짜 아들이 역시 우리 아버지 제약이야 할 수도 있죠. 예, 농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국민들이 힘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 기각을 맞습니다. 계기로 다시 이제 그동안 너무 열받고 상처받고 마음대로 든 분들 힘을 내가지고 방금 이제 오늘 평화나무도 우리 김영국 목사님 있는 평화나무도 하루 종일 이제 생명평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저 국회 청원이 들어갔는데 네, 네, 네. 유가족들이 그동안 참사로 지금 이게 세월호 지지부진했었거든요. 세월호. 모자라다면서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한 1, 2조 전까지 10,000명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촛불 집회에서 발언하고 지난 토요일 날 그분들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기각된 다음에 이제 자 기각됐으니까 이제 우리 더 좋은 일을 하자 하면서 그 사이에 몇만 명이 차 5만 명이 지금 와. 방금 5만 명이 됐네. 5만 명 됐어. 5만 명 됐어. 아이고. 야. 시민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재명 기간은 이재명이 좋아서 이재명만이 대안이니까만은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비판적이거나 좀 싫어하는 사람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민주주의나 민생에 제일 그 선두에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걸 최선을 보는 사람도 있고 차선을 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바로 민주당이나 야권이 가들끼리 아까 말한 이제 뭐 고속도로 예트 같은 거 대응도 하고 긍정적 입법으로는 생명안전기본법 같은 거 빨리 그래. 만들고 좀 더 예를 들면 민생 추경에서 추석 이후에 돈 많이 쓴 우리 국민 힘들면 집집마다 그래서 서면 중산층 집집마다 몇만 원씩이라도 10만 원씩이라도 물가 수당 더 좀 주고 이런 것이 병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시민 여러분 항상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네. 야. 그리고 소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촛불 그 2016년도 마찬가지인데요. 탄원서가 거의 100만 명이란 말이에요. 이거 상징하는 거 타봐.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이번에 탄원 낸 분들은 그렇구나. 10월 달에 한번 다 모이자 한번. 왜냐면 이놈들이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극악무도들은 구속영장 한 번 더 청구한 게 아니라 바로 나오잖아요. 반성이라는 없는 놈들이 절대 놈들이야. 이놈들은요. 예. 반성 뭐 자수가 없어요. 실제로 뭐 제가 제 느낌에는 무슨 혐의를 하나 더 들고 나와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예. 송영길 대표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송영길 대표가 압수에 100번 가까이 됐어요, 벌써요. 근데 자, 처음에 무슨 이정근 씨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무슨 전당대 사건이었죠. 그다음에 그것이 갑자기 뭐 돈봉투 사건이었죠. 근데 송영길이 직접 개입한 게 안 보이니까 갑자기 송영길한테 밥 사주거나 송영길 외곽연구소에 그렇죠, 그렇죠. 후원금을 낸 사람들 밥 사준 것도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 같고 심지어 밥 사준 사람들 막 전남 순천바 가서 압수수색하고 돌아다녔죠. 8급 비서를 막 집까지 털었죠. 근데도 그것도 이렇지 않았나 봐요. 밥 사주고 이런 걸 정치가 몰기가 쉽지 않으니까. 갑자기 이번에 나온 것은 4천만 원 내면. 그러니까 진짜 그 작전 짠 거예요. 이재명 구속시킨 다음에 야 전직 대표 송영길은 뇌물 받아 먹었다 4천만 원. 전현직 대표가 다 별거- 범죄자였다. 그러니까요. 다 범죄자고 별건에 그다음에 중간에 추석 기간에 추미애 손한단 말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 그렇지. 추미애도 지금 사고 이런 놈들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똘똘 뭉치고 10월 달이나 11월 달 한 50에서 100만 명 모여야 돼요. 네.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힘을 보여줘야 돼요. 국민의 힘을. 저기 지금 펜코라고 아, 그 저기 예. 저 국민의힘 쪽
또 저 이준석 쪽 네, 그 사이트 이대남들이 커뮤니티. 많이 모인다는 사이트 거기에 네. 올라온 글입니다. 이모가 이재명 죄가 없는가 보다. 아, 그랬더니 그렇군요. 우리 아버지 울그락불그락 그런데 딱히 반박은 안 함. 아. 고개 돌림. 네. 현실이네요, 현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 밥상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 그 지금 저희 동네에 맘카페에 올라오는 글이라는데 뭔가 유증기가 가득한 밤인데 라이터만 딱 켜면은 폭발할 것 같은. 근데 그 라이터가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운동을 정말 탄핵 운동의 또 상징이신 우리 안진걸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시기에 어떤 이슈로 이게 폭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거 하나 여쭙고 좀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장윤 변호사님 네. 얘기 더 들어야죠. 아니에요. 전 소장님 말씀 듣고 싶어요. 예. 일단은 이번 추석 밥상 민심에서 이재명이 얼마나 억울했겠다는 하나. 근데 정치검찰이 반송도 또 영장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 분노의 밑밥에 깔리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게이트 95년수 핵폐수 방류 박정원 단장 지금 해병대 전우들까지 데모를 했잖아요. 그렇지. 정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유사일에 고속도로에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하고 다니겠어요. 나도 같은 보수지만 이 정권은 나쁜 놈들이다 하면서 그리고 홍범도 장군 이슈, 언론 장악 이슈 이제 이게 5가지 가장 큰 이슈가 있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국정감사 전후 그다음에 정치검찰이 반성을 안 하고 또 이재명을 핍박하고 송영기를 정치공작한다 이런 거. 그다음에 강서구청 선거에서 이제 진경훈 후보든 야권 후보가 압승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 범국민대 한번 합시다.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를 야권이 압승했는데도 이 정권은 지금 문재인 탓과 이재명 탓만 하고 또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때를 보여줍시다. 그 주제를 다 모아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꼭 퇴진이나 탄핵 구호 안 걸어도 돼요.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사람 다 모여라. 작년에 바이든 오든 사람 다 모여라 할 때 처음으로 몇만 명 모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윤석열이 싫은 사람,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사람 다 모여라. 정치검찰 싫은 사람은 한동훈 싸가지 없다고 생각해서 다 모여라. 그렇지. 좋네. 그걸로 해서 50만에서 100만 모이면 그게 이제 도심에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또 이 정권의 큰 비리가 또 드러나겠죠. 밝혀질 수 있어요. 내부에 폭로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이제 안팎의 트리거가 돼서 저는 분명히 모인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인내심의 한계에 거의 다다라고 있거든요. 자, 그래요.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러네요. 이런 불의가 지속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수치예요. 우리의 또 모욕감이고요. 이걸 떨쳐낼 수 있는 날이 이제 임박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요. 추석 연휴 여러분 굉장히 그 홀가분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평안하게 또 화목하게 보내시고 우리 전열을 가다듬어서 10월은 싸움의 계절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난리 뭐라고 올리셨어요. 걸어놨냐면 네. 폭정에 맞서는 국민은 인내하며 반란을 준비한다. 네. 이렇게 써놨어요. 아유 좋습니다. 이제 뭐 10월은 뭐 김종국 TV는 언제 만드실 거예요? 마무리하면 조만간. 제가 게을렀어요. 아니 은평이 지금 비계파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예, 이제 깃발을 들고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석 때 이제 깃발을 들어야겠죠. 네. 네, 깃발을 들어야겠죠. 장윤미 변호사님 네. 오늘 말씀 덜 아신 네. 분들은 방금 전에 장 변호사님이 정기한 대표하고 직설을 했어요. 6시부터. 오. 벌써 몇만 명이 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좀 아신 분들은 장윤미 직설을 더 봐주십시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에. 그래요. 장 변호사님도 저희 언론계에서도 그 큰 그 경험을 하셨고, 그쵸, 지금, 그쵸. 기자, 우리 저 CBS 또 대기자 법조계에서 또 열심히 또 지금 활약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언론이 망가지는 시대에 또 아주 귀중한 또 논평을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부 전문가이신 우리 장 변호사님 논평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특별히 뭐 추석인데 목사님이 저희들 대표해서 예. 그 저희 사실 평안나무 홍보도 좋고 그 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그 이 고난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믿는 신께 이제 기도하고도 그랬는데 그 신께서 그렇게 마음에 평안함을 줍니다. 이 대표와 관련해서 막 기도할 때면은 그렇게 마음에 평안함을 줘요. 그러면서 이제 주는 얘기야 뭐 이 대표를 우리가 뭐 띄우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롭게 살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반드시 그게 마일리지 같은 거지. 마일리지처럼 축적이 돼서 쌓이는 나중에 거다. 복으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좋은 말씀. 마음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 정말 정의를 갈구하는 그런 시민들 지금의 이런 갈급함 또 이 현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귀한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믿고 우리가 좀 이 시대를 잘 네.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박자지껄 이렇게 해서 아유, 목사님 덕담 고맙습니다. 네, 추석 연휴 방송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스픽스 구독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빨리 50만, 100만 가야죠. 네, 아니 네. 53만 9천 지금 현재. 50만 아마 남았어요? 저희 네, 방송으로 네. 54만 돌파합니다. 예, 54만 그렇습니다. 돌파하고. 100만 빨리 가고 150만 가고 200만 김용민 가야죠. TV가 100만 가고. 네. 빨리 가셔야 돼요. 안진걸 TV는 20만 가고. 임세현 소장님 댓글 달았네. 이 와중에. 네. 임세현 소장님 가정에 충실하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